자, 이번 시간에는 그 TAT 1급 실무 과정에서요. 여러분 교재는 297페이지고요. 일반 거래 자료 입력이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여기 입력하는 항목들이 하여튼 충분히 알고 계실 것 같고요. 298페이지 보면 첫 번째 문제가 2월 27일 이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청구하여 처분 확정일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전기분 이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단 이익준비금 적립액은 상법 규정에 의한 최소 금액을 적립하여 기초이익잉여금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나와 있고, 처분 확정일은 2021년 2월 27일, 이렇게 해서 2월 27일 날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요 내용을 보고서 회계 처리를 하라고 하는 내용이랍니다. 문제가 좀 거시기하죠. 자, 근데 여러분이 이 내용을 갖다가 읽어보고서 회계 처리를 하려면 일단 자본 계정부터 정리를 해서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항목들을 갖다가 지금부터 자본 계정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옆에 있는 게 이렇게 나와서 보기는 싫은데 바꾸자니 좀 그렇고. 자, 보자고요. 자, 자본 계정부터 설명할게요. 이 자본 계정은요, 지금 1번 문제에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한 그 회계 처리 문제가 나왔지만, 299페이지에 2번 문제는 주식 발행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단 말이죠. 계속 저기 자본 계정과 관련된 문항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TAT 1급에서는 이론이 됐던 실무가 됐던 자본 계정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제가. 자, 한번 보시죠. 자, 자본 계정부터 보게 되면은요, 우리 법인에서 자본 계정에는 크게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본금이 있고요. 이 자본금은 반드시 주식수 곱하기 그다음에 액면가액으로 회계 처리하라고 나와 있어요. 액면가액으로요. 자, 두 번째는 자본 잉여금이 있답니다. 자본 잉여금 안에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감자 차익, 세 번째로는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이렇게 있더란 말이죠. 근데 여기 화면이 너무 크다. 이씨, 몰라, 그냥 써. 자, 그 다음에 자본 잉여금 다음에 세 번째는 자본 조정이라는 계정이 있어요. 자본 조정 계정에는 자본 잉여금 계정에 반대되는 성격을 갖고 있답니다. 주식을 발행할 때 초과금이 생겼다면 주식을 할인 발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감자 차익이 있다면 감자 차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기 주식을 처분했는데 이익이 생겼다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도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타 회사의 주식을 투자 목적으로 샀다면 단기 매매 조건이라고 쓰는데, 시중에 거래되고 있는 우리 회사의 주식을 사올 때 여러분이 기록하는 계정은 자기 주식이라고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본조정 계정 항목에는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본조정 다음에 여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계정이 있어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는 첫 번째 자산 재평가 잉여금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계정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해외 자산 환산 손익이라는 규정,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는요, 이익 잉여금이라고 부르고요. 이 잉여금에는 크게 두 가지로만 먼저 구분을 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전기 2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당기 순이익이 여기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본 계정에는 총 5가지 계정으로 구분이 되고요. 첫 번째 자본금, 두 번째 자본잉여금, 세 번째 자본조정, 네 번째 기타 포괄 손익 누계,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어저께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요, 여기 자본잉여금하고요, 여기 이익잉여금, 잉여금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잉여금은, 이 두 가지는요, 잉여금 중에서 자본계정에 있는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은 반드시 구분해서 쓰라고 얘기해 드렸었죠. 구분하는 이유는요, 구분하는 이유는 주주총회를 통해서 회사에서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배당 나누어서 가질 수 있는 금액과 나누어 가질 수 없는 금액을 구분하기 위한 목적이랍니다. 그래서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은 반드시 구분해서 기록해달라고 했었고, 이 자본잉여금의 성격이, 자본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를 통해서 생긴 거예요. 주주와의 거래 결과로 생긴 결과를 우리는 자본잉여금이라고 얘기하고요. 자본조정이나.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본잉여금이라든지 자본조정이라든지 이 주주와의 거래를 우리는 뭐라고도 부르냐면 자본거래라고도 불러요. 자본거래. 자본거래는 뭘 뜻하는 것이다? 예, 주주와의 거래를 뜻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자본거래라는 용어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거기에 반해서 여기 이익잉여금은요,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의 결과로 나온 잉여금들이에요. 영업활동이라 그러면 당연히 회사에서 사업하고 영업하고 장사하고 팔고, 물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영업활동 또는 경영활동이라고도 부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결과로 여기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던 당기순이익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랍니다. 잘 보여요? 뒤에서 안 보이는데 맨 뒤에 가서 앉아 있대. 앞으로 나오면 더 잘 보일 텐데. 난 눈들이 좋은 줄. 아, 안경이 좋다고요? 그래서 여기 자본잉여금과 여기 이익잉여금 구분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각각의 계정에 대해서 먼저 예를 하나씩 다 들어드릴게요. 어떤 게 주식 발행 어떤 경우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고, 어떤 경우가 감자 차익이고, 어떤 경우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인지 하나하나 예를 들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금 여기는 우리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식을 발행하는데, 보통 주식과 관련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보통 그 주식 수가 나오죠. 그 다음에 액면가액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가도 알려준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뭐 여러 주 할 필요 없이 한 주를 발행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한 주의 가격은요, 한 주의 가격은 시가는 7,000원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액면가액은 5,000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자, 이 한 주를 대상으로 해서 주식을 발행할 때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근데 이 우리 회사의 주식을 관련돼서 회계 처리를 할 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먼저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 주식을 발행한다란 말이 나와요. 주식을 발행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이 말의 뜻은 바로 증자라는 뜻이에요. 증자라는 뜻은 자본금이 증가한다는 뜻이고, 회계 처리할 때 반드시 대변에다가
자본금이라고 쓰셔야지 돼요. 말뜻이. 그래서 문제에서 회사의 주식을 발행했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바로 증자 요 단어가 반드시 떠올라야 돼요. 이거 기억 못하게 되면 회계 처리하는데 망해요. 자, 두 번째, 주식을 발행하는 거에 반대는 뭐냐면은 주식을 소각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주식을 소각한다는 말이 나오게 되면 주식 소각은 바로 우리가 감자라고 부르는 항목이에요. 감자의 뜻은 자본금이 감소한다는 뜻이고, 자본금이 감소한다는 뜻은 계정 과목에 차변에 자본금 이렇게 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증자일 때와 감자일 때에는 반드시 자본금 계정이 등장하게 된다는 얘기죠. 우선 요거부터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여러분이 이제 주식 발행 거래와 관련돼서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더란 얘기죠. 자, 그러면은 여기 주식을 발행한다고 했을 때, 자, 주식을 발행해 볼게요. 자, 주식 발행을 하는데 한 주를 발행할 거예요. 물론 우리 회사 주식이죠. 근데 시가는 얼마? 7,000원. 액면가액은 얼마? 5,000원이라는 얘기예요. 자,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한 주에요. 발행하게 되면 한 주를 갖다가 발행하면 현금으로 좀 얼마 받을 수 있다는 뜻이겠어요. 1,000원, 7,000원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한 주를 갖다가 발행하고 차변에 기록을 한 거예요. 뭐라고? 현금 받았다고요. 금액은 7,000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쓸까요? 대변에다가는 지금 주식을 발행했다면서요. 주식을 발행하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증자라고 그랬었죠. 증자면은 자본금이 증가한다는 뜻이고, 대변에다가는 계정 뭐라고 써줘야 돼요? 자본금이라고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 자본금은 어떻게 표시하기로 했어요? 자본금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자본금이라는 계정을 쓸 때에는 반드시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으로 쓰라 그랬었죠. 요 위에 내용이 이해를 못하게 되면 이거 지금 제가 계정 설명하는 거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자본금 계정은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으로 기록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발행한 주식수는 몇 주예요? 한 주죠. 액면가액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5,000원이라고 그랬었죠. 그럼 자본금은 얼마라고 기록해야 될까요? 여기 5,000원 이렇게 기록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지금 차이가 나죠. 자, 주식을 한 주 발행해서 7,000원 받았는데 증가한 자본금은 5,000원만 증가했어요. 그럼 2,000원은 지금 차이가 나고 있죠. 여기 대변에 2,000원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2,000원이 바로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은 이렇게 주식을 발행했는데 액면가액보다 비싸게 발행하게 되면 여기 주식 발행 초과금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가액보다 비싸게 발행할 수도 있지만 액면가액보다 싸게 발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액면가액 여기 5,000원인데 이번에는 얼마로 발행해 볼 거냐면 2,000원에 발행할까요? 2,000원에 발행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주식을 발행했는데 액면가액은 5,000원짜리이지만 지금 현금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얼마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차변에 현금 지금 2,000원 이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왜? 2,000원에 발행을 했으니까.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주식을 발행했기 때문에 그러면 주식을 발행하면 지금 뭐라 그랬어요? 증자라 그랬었죠. 대변에 똑같이 자본금이라고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본금은 얼마예요? 똑같이 그래도 5,000원이 된단 말이죠. 그럼 이번에는 차변과 대변의 금액을 비교해 봤더니 지금 차변에 얼마가 차이가 생겼어요? 3,000원이 이렇게 차이가 생겼죠. 얘를 갖다가 부르는 명칭은 주식을 할인 발행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여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을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어떤 금액이에요? 바로 이 금액이에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어떤 금액이에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바로 아까 여기 써드렸던 이 금액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주식은 액면가액보다 비싸게 발행할 수도 있고 싸게 발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액면가액보다 비싸게 발행하면 뭐가 생기겠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생기겠죠. 액면가액보다 싸게 발행하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생기겠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게 기억을 하시란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FAT 1급 과정에서도 배웠던 것처럼 여기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든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든지 얘는 발행했을 때 각각 따로따로 지금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연결된 거래였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여기 발행 첫 번째 했던 거는 2020년에 발행했었던 것이고요. 2021년에 발행한 결과가 이렇게 됐더라면 자본 계정은 앞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으면 이 주식 발행 초과금부터 먼저 상계 처리해서 없애야 돼요. 그래서 얘를 먼저 여기 2,000원 없애주고 그러면 차변에 어떻게 기록이 돼요? 주식 발행 초과금 얼마부터 없애요? 남아있는 거 2,000원부터 없애고 그리고 1,000원이 모자르죠. 1,000원에 대해서는 뭐라고 기록한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기록하고 1,000원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계정은 자본 계정에서는 다 똑같아요. 자본 계정은 여러분이 FAT 2급에, TAT 2급에서 주식 발행 초과금, FAT 1급에서도 나왔었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다면 지금 이 결과에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생겼다면 여기 주식 발행 초과금 있는 거 조회해서 얘부터 먼저 상기 처리해서 없애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쓰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계정 중에서 주식 발행 초과금과 그다음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주식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주식 발행하면 뭐라고? 증자 기억하셔야 되고요. 증자라는 뜻은 자본금이 증가했다는 뜻이니까 자본금은 대변이 자기 자리잖아요. 대변에다가 자본금 쓰시고요. 자본금 금액을 기록할 때에는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으로 기록하라고 얘기해드렸죠. 이거 이렇게 해주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갖다가 시중에 거래되는 우리 회사의 주식을 사다가 여기 지금 소각을 한다고 문제에서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럼 주식을 소각할 때는 어떻게 기록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좀 지우고요. 다 지워야겠다. 쓸 자리가 없네. 자, 이번에는 지금 우리 거래되는 우리 회사의 주식, 우리 주식을 갖다가 사갖고 왔어요. 사갖고 왔는데 지금 거래되는 주식에 우리 회사의 주식 거래 가격이 얼마냐 하면 7,000원이래요. 그러면 7,000원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는 우리 회사의 주식이 지금 현재 7,000원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액면가액은 얼마? 액면가액은 5,000원짜리예요. 그러면 차변에다가 지금 거래되고 있는 유통되고 있는 우리 회사의 주식을 사갖고 오게 되면 그냥 사갖고 왔다는 말만 하게 되면 여기 자기 주식이라고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러면 자기 주식은 얼마짜리 사갖고 온 거예요? 여기는 지금 주식을 발행했다, 주식을 소각했다
이 말은 없어요. 그냥 우리 회사 주식을 사왔다 그러면 계정 이름 뭐라고 쓰라고요? 자기 주식이라고 쓰라고요. 만약에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타 회사의 주식을 사왔다 그러면 그때는 뭐라고 써요? 그때는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쓰는 거예요. 우리 회사 주식은 뭐라고 쓰고 자기 주식이라고 쓰고 금액 그럼 얼마짜리 사갖고 온 거예요? 7,000원짜리 이렇게 사갖고 왔죠. 그리고 이 대금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다 줬대요. 현금 7,000원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 제가 아까 써드렸던 계정에 대해서 여기 자기 주식 기록하는 방법 알려드린 거예요. 그냥 자기 주식만 사왔다고 하면은 여기 액면가에 사용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 시험 문제에서 단기 매매 증권이나 우리 회사 주식을 사왔을 때 증자, 감자 관련됐을 때 액면가액 사용되는 거 이거 정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언제 액면가액을 쓰고 언제 시가를 쓰는지 도통 헷갈려서 문제가 많이 어렵단 말이죠. 자, 그러면 자기 주식을 사갖고 왔는데 그럼 우리가 우리 회사의 주식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보유하고 있다가 얘를 갖다가 지금 10,000원에 팔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00원에 팔게 되면 지금 우리 주식은 7,000원 주고 사왔는데 10,000원에 팔았다 그러면 현금은 얼마를 받겠어요? 10,000원을 받겠죠. 그럼 우리가 갖고 있던 여기 자기 주식은 얼마짜리였었어요? 7,000원짜리였겠죠? 그러면 대변에 얼마가 차이나요? 3,000원이 차이나죠? 이 3,000원은 뭐라고 써요? 자기 주식을 갖고 있다가 처분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럴 때에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고 쓰고 금액은 3,000원이라고 쓴다. 그러면 우리가 사왔던 자기 주식을 비싸게 팔 수도 있지만 사갖고 왔던 금액보다 싸게 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7,000원짜리를 4,000원에 팔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 받는 거는 얼마를 받았겠어요? 현금은 4,000원을 이렇게 받았겠죠. 그런데 대변에 우리가 사왔던 자기 주식은 얼마짜리였었으니까 대변에 자기 주식은 지금 7,000원짜리였죠. 그러면 팔고 나니까 차변에 얼마가 차이가 나요? 3,000원 차이 나죠. 이 3,000원은 뭐예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었겠죠. 여기에서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각각의 경우를 별도의 상황으로 따로 설명한 거예요. 이게 각각의 경우를 나누어서 비싸게 팔 때도 있고 우리가 사갖고 온 거요. 싸게 팔 때도 있고 그때 발생하는 계정의 명칭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다. 이렇게 계정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계정은 지금 여기 써드렸던 자본 잉여금의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이해하고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예 설명해 드린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상황으로 꼭 연도수일 필요는 없어요. 앞에 먼저 거래해서 지금 여기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3,000원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여기 몇 년도로 할까? 2020년도라고 얘기하고요. 밑에 2021년도에 얘를 갖다가 또 자기 주식을 사갖고 왔다가 얘를 처분했는데 이렇게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이 발생했다면 얘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지금 앞에서 발생했던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3,000원 있잖아요. 얘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얘부터 먼저 상기 처리해서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쓰게 되면 3,000원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아니라 계정 뭐라고 바꿔주셔야 돼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고 이렇게 먼저 상계 처리해 주어야 된단 말이죠. 지금 자본 계정 제가 두 가지 설명해 드렸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든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 얘가 앞에 계정에 먼저 그 금액이 있다면 걔는 반드시 상계 처리해 주라는 게
여러분 FAT 1급부터 TAT 2급까지 여기 자본 계정에 대해서 설명이 여러 번 문제에서 나왔었던 항목이란 말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됐어요? 아니면 어려워요? 안 되면 뭐 또 한 번 더 설명하지 뭐 나중에.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거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얘는 여기 좀 지우고요. 자, 자기 주식을 사왔을 때에는 이렇게 자기 주식이라고 기록하겠지만은 자기 주식을 사갖고 오자마자 바로 소각했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때는 자기 주식이라고 쓰면 안 돼요. 주식을 소각했다는 단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식 소각하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감자라 그랬었죠. 자, 그래서 얘도 똑같은 상황으로 여기 자기 주식 사와서 소각하는 규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번엔 소각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소각을 했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주식을 똑같이 얼마 주고 사갖고 왔냐면 지금 시중에서 거래되는 그 우리 회사의 주식을 지금 액면가액은 5,000원이고요. 7,000원 주고 사갖고 왔대요. 그리고 그 사갖고 온 우리 회사의 주식을 바로 소각했대요. 그럼 차변에 소각이란 말이 나오면 감자잖아요. 감자면 차변에다가 자본금 쓰라 그랬었죠. 자본금은 얼마가 소각이 되는 거예요? 자본금은 항상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 금액으로만 표시해야 돼요. 그럼 5,000원이 자본이 감소가 돼요. 그러면 대변에다가는 지금 우리 얼마짜리 사왔다고 그랬어요? 현금 7,000원 주고 사갖고 왔다 그랬었죠. 그리고 차변에 금액이 또 얼마가 차이 나요? 2,000원 차이 나죠? 얘가 바로 자본금을 이렇게 감소시키면서 금액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얘를 감자, 차, 손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소각이라는 말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감자, 차, 손이 될 것이고요. 근데 시중에 거래되는 우리 회사의 주식이 7,000원이 아니라 지금 2,000원이라고 한다면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될까? 그럼 우리는 우리 회사 주식을 사갖고 올 때 2,000원만 쓰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소각해 버렸다는 건 똑같으니까 차변에다가 자본금 5,000원 감소되는 건 똑같은데 대변에 우리가 지금 시중에 거래되는 주식을 얼마 주고 사갖고 왔어요? 2,000원 주고 사갖고 왔으니 대변에 지금 3,000원이 차이가 나죠? 그죠? 이 3,000원의 차이 금액은 뭐가 되겠어요? 자본금을 감소시키면서 이익이 생겼죠. 그래서 얘를 감자 차익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면 얘도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지금 각각 별도의 계정을 제가 따로따로 지금 계정을 설명해 드린 것이고요. 얘를 연결시키게 되면 마찬가지로 앞에 거래, 먼저 번의 거래에서 감자 차손이 지금 2,000원 발생해 있는 상태죠. 근데 이번 두 번째 자본금을 또 주식을 사갖고 와서 소각을 시켰는데 감자 차익이 났다면 감자 차익을 전체 금액을 먼저 기록하면 안 되고 감자 차손부터 먼저 없애줘야 된단 말이죠. 만약에 먼저 거래해서 감자 차손이 있었다면 여기 감자 차손 2,000원을 먼저 없애주고 그 다음에 감자 차익 얼마? 1,000원 이렇게 기록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본 계정은 다 똑같이 먼저 번의 계정에 그 상대 계정이 있었으면 걔부터 상계 처리한다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해당되는 거에서 또 모두 설명해 드렸어요. 여기 감자 차익과 여기 감자 차손도 설명을 해 드렸죠. 그러면 여기 자본금, 자본이여금, 자본조정, 계정까지 쭉 다 설명을 해 드린 상황인 거예요. 되셨나요? 자, 잠깐 여기 멈춰놓고 자, 이번에는 뭘 설명해 드리고 싶으냐면 여기 이익잉여금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이익잉여금은 여기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다 지우고요.
여기다가 새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보셨던 계정인 이 잉여금이 뭐냐 하면은요, 이런 게 이익잉여금이에요. 자, 지금 이 회사는 영업을 했었는데 지금 여러 해를 영업을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연도수를 좀 나누어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2018년이고 여기는 2019년, 여기는 2020년, 그다음에 여기는 2021년 이렇게 있는데 올해가 지금 2021년도예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1,000원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러면 이 회사는 각 연도마다 당기순이익이 있었겠죠. 다 당기순이익이 났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있었는데 그 당기순이익을 갖다가 주주총회에서 배당하고 남은 돈 얼마가 있었냐면 여기 2,000원 있었다고 가정하고요. 2019년도에는 3,000원 있었다고 가정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4,000원 이렇게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이 항목 중에서요, 2021년도는 당기는 올해라는 뜻이기 때문에 올해 지금 당기순이익은 얼마예요? 1,000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각 연도에 이런 당기순이익들이 계속 남아 있었는데 매 연도에 당기순이익들을 다 합친 용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얘가 이익 잉여금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당기순이익들을 집합체, 그게 뭐라고요? 이익 잉여금이라고요. 그죠? 근데 이 이익 잉여금들은요, 지금 처분을 했던 거예요? 처분을 안 한 거예요? 처분을 했다는 것은 주주총회에서 돈을 다 나눠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긴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처분을 하고 여긴 아직 처분을 하지 않은 돈들이에요. 그러면 이 이익잉여금은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는 돈들이죠. 즉 나눠 가질 수 있는 돈들이에요. 이런 당기순이익들의 집합체를 이익잉여금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주주총회를 통해서 처분하고 남아있는 것, 즉 미처분된 이익잉여금들이란 말이죠. 여기가 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런데 얘는 지금 현재 2020년도까지 처분되지 않은 이익잉여금이 다 합치니까 얼마가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다 합치니까 9,000원 이렇게 남아있죠. 그럼 얘는 2020년도 말 현재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9,000원이에요. 그리고 2021년도에 당기순이익은 또 얼마예요? 1,000원이 있죠. 그럼 얘를 더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즉 2020년도까지 남아있던 이 금액을 다음 해로 이월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럼 2021년도 시점에서는 여기서 이월된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전년도에서 이월됐기 때문에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 용어가 되게 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내용 알면 별것도 아니었네요.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해요. 이익잉여금 뭔지 아시겠죠? 이익잉여금은 전년도 이전에 연도수들의 돈 남아있는 당기순이익들을 뭉쳐놓은 돈, 그걸 이익잉여금이라고 부르고, 걔가 주주총회를 통해서 아직 처분이 안 됐던 것들이기 때문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부른 다음에 얘가 올해로 2월이 됐기 때문에 앞에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미처분 이익금, 아까 얘기했던 이 이익잉여금은요, 제가 영업의 결과로 회사에서 번 돈이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해서 돈 나누어 갈 수 있다고 얘기해 드렸죠. 그래서 얘 이익잉여금에는 여기 써놓은 것처럼 이렇게 정기 2월 미처분 여기다 써놓을까요? 이 글씨가 너무 커가지고 좀 아쉽긴 하네.
여기 표에다가 써놓을게요. 보기 좋게. 여기 너무 작다. 이 포인트가 써놓읍시다. 전기 2월 미처분 22 잉여금 아까 얼마 남았었어요? 9,000원 남아있었죠?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은 얼마 남았었어요? 1,000원 남았었죠? 그죠? 근데 얘가 지금 2021년 시점에서 보게 되면 얘가 지금 처분된 거예요? 미처분된 거예요? 아직 처분이 안 됐죠? 왜? 주주총회 아직 안 열었으니까. 그래서 2021년 현재 처분되지 않은 이익잉여금은 총 얼마가 됐느냐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총 합쳐서 얼마가 됐다는 뜻이에요? 10,000원이 됐다는 뜻이에요. 자, 이번엔 주주총회가 열렸어요.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2월 27일 날 여기 주주총회가 열렸는데 주주총회에서 돈 여기 미처분 이익 아직 처분이 안 된 거라시라면 우리 주주들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죠? 뭘 어떻게 나누어 가질 수 있어요? 현금으로 나누어 갖자 그러면 현금 배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주식으로 나누어 갖자 그러면 주식 배당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나눠 갖지 말고 그냥 쌓아놓자. 그럼 그건 적립금이 돼요. 그래서 여기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주주들이 나누어 가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 현금 배당, 두 번째는 주식 배당, 세 번째는 적립금의 형태로 이렇게 이 돈 10,000원을 쓸 수 있더란 얘기죠. 자, 일단 종 쳤으니까 여기까지만 설명해 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주총회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10,000원이 있는데 현금 배당을 갖다가 300원 해주기로 했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주식 배당은 200원 하기로 했었고, 자, 이 적립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답니다. 여기다가 옆에 써놓을까요? 여기 위에다 쓸까요, 그냥? 적립금은요, 우리가 회사에서 경영활동으로 번 돈 중에서 얘가 법에서 정해놓은 법정 적립금이 있고요. 적립금이 있고, 그 다음에 회사의 필요의 목적에 따라서 적립하는 임의 적립금, 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그럼 여기서 법정 적립금은 주로 많이 나오는 게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 번 돈을 갖다가 그때그때 다 나누어서 쓰지 말고 회사의 또 유사시를 대비해서 기본적인 금액은 적립을 해놓으라고 상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 규정의 이름이 뭐냐면 이익준비금이에요. 이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최소한 10%예요. 최소한. 그러면 현금 배당 지금 얼마 했어요? 300원 했죠? 그러면 미니멈 최소한 10%니까 30원은 무조건 상법에서 정해진 대로 30원을 갖다가 적립을 해야 됩니다. 여기 최소한 10%라 그랬어요. 물론 주주총회에서 현금 배당을 해놓고서는 최소한이 아니라 이익준비금으로 20%, 30% 해도 돼요. 근데 실제로는 회사들에서 그렇게 많이 안 해요. 법으로 정해놓은 최소의 금액만 이렇게 이익준비금으로 적립을 하더래요. 그래서 10% 문제에서도 아까 나왔었죠. 상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라 그랬을 거니까 여기 10% 해주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론 문제에서 그러면 이 이익준비금은 언제까지 해요? 예, 자본금의 2분의 1, 즉 50%가 될 때까지 적립할 수 있어요. 적립해야 되고요. 근데 얘는
이익준비금은 뭐 할 때만 이익준비금이 발생해요? 현금 배당일 때만. 주식 배당을 하면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은 이익준비금은 필요 없어요.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임의적립금에는 어떤 것들이 여러분이 보셨었느냐면 회사의 목적에 따라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때 돈 쓰자. 그래서 사업 확장 적립금이라고 불러요. 주로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을 수 있느냐면 감채 적립금. 감채 적립금은 부채를 갚을 때 그때 쓰자. 그래서 감채 적립금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하기 위한 적립금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모든 내용들은 다 어디서 한다는 뜻이에요? 주주총회에서 그 회사의 필요에 따라서 적립할 수 있는 그런 적립금을 임의적립금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설명해 드렸던 이익준비금, 얘는 법정 적립금이에요. 법에서 정해놓은 적립금으로서 법정 적립금이고요. 이 법정 적립금은 상법에 의해서 상법 제253조예요. 253조에 의해서 이렇게 적립을 하게 되어 있더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 적립금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70원 하기로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럼 보시게 되면 주주총회에서 2월 27일 날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만원 중에서 총 다 얼마를 지금 처분했어요? 처분한 금액 300원, 500원, 600원 처분했죠. 그러면 이 회계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회계 처리할 때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얘는 지금 우리가 번 돈이에요. 비용이에요. 돈 벌은 거죠. 그럼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은 지금 차변에 있는 거겠어요? 대변에 있는 거겠어요? 수익이니까 대변에 있는 것이겠죠. 그럼 이렇게 주주총회를 통해서 처분한 금액이 생기게 되면 차변에 뭐라고 써야 되느냐 하면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쓴 거잖아요.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 해서 얼마를 쓴 거예요? 총 600원을 쓴 거죠. 그죠? 잉여금이 이만큼 감소한 거예요. 그리고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써야지 돼요? 여기 안 보이겠다. 여기 지우고요. 대변에다가는 지금 이익준비금 있죠. 이익준비금 자체가 계정 과목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익준비금 30원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금 배당이 있잖아요. 이렇게 주주총회에서 현금 배당할 때 돈을 미리 준비해 놨겠어요? 준비 안 했었겠어요? 아직 안 돼 있겠죠. 보통 주주총회에서 이렇게 배당이 결정되면 한 달 이내에 대부분 집행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주주총회에서 결정되는 상황에서는 아직 돈이 나가지 않은 거죠. 현금 배당을 갖다가 그러면 계정 과목 뭐라고 쓰면 돼요? 지급하지 않았잖아요, 아직.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씁니다. 미지급 현금 배당은 우리 회계 계정 과목으로 기록할 때에는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쓰시고 300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다음에 주식 배당도 했었죠. 주식은 미지급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요. 주식은 교부라는 말을 써요. 교부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우리 회사에 주식이 있어요, 없어요? 주식 있는 것들이 다 주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배당을 하려고 그러면 주식을 발행해서 배당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발행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는 미교부 주식, 그 다음에 배당금 그래서 얼마? 200원 이렇게 쓰면 되고, 마지막 70원이 있는 것들은 사업확장 적립금이라고 했다면 사업확장 적립금도 계정 과목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업확장 적립금 해갖고서는 70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돼요. 근데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까 문제에서 보셨던 것처럼 지금 이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뭐죠?
미처분 이익 잉여금 처분계산서라는 계산서에 나와 있는 계정들이란 말이죠. 근데 얘가 회계 처리할 때는요, 여기 차변에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는 계정을 쓰면 안 돼요. 얘는 어디에 있는 거니까 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는 얘가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고 여기에 줄줄이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얘가 회계 처리할 때 얘가 여기 재무상태표에 자본계정으로 가게 되거든요. 자본계정에서의 얘 이름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아니라 여기다 써놓을게요. 코드 번호는 375번에 2월 이익 잉여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변에 회계 처리할 때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빼주시면 안 되고 계정을 뭘로 바꿔줘야 된다? 375번에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회계 처리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게 지금 여러분들이 교재 298페이지에 있는 회계 처리할 문제 해결 처리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추가적으로 하나 더 설명해 드릴 테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배우셨던 여기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현금 배당 써놨죠. 미지급 배당금은 여기 써놓은 거요. 자산인가요? 부채인가요? 자본인가요? 수익인가요? 비용인가요? 미지급 배당금은 계정이 정체가 뭐예요? 미지급금이라고 생각하면 부채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잘 기억하실 수 있죠. 근데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건 얘가 아니라 다음 거야.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산인가요? 부채인가요? 자본인가요? 수익인가요? 비용인가요?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제가 물어보면 항상 골 때리는 것만 물어보죠. 여기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요, 얘는 자본 계정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잘 나와요. 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무슨 계정이라고요? 자본 계정에 어디에 속하는 건가요? 아까 제가 자본 5가지 써드렸었죠. 그죠? 자, 자본금에 들어갈까? 자본 잉여금에 들어갈까? 자본 조정에 들어갈까? 기타 포괄손이 누구에게 들어갈까? 잉여금에 들어갈까? 얘는요, 기타 자본 조정 계정에 들어가는 항목이에요. 그냥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본 계정이면서 자본 계정에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자본 조정 계정에 들어간다는 계정이랍니다. 그럼 왜 자본 조정에 들어가요? 라고 물어보시기 전에 자본 조정의 뜻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자본 조정이란 회사에서 주식의 수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계정들을 거기다가 써 놓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아까 설명해 드렸던 자본 조정 계정들은 대부분 다 차감 계정들이죠. 성격이. 근데 자본 조정 계정에는 이렇게 차감 계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산 계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주식을 배당하려고 하면 주식을 발행해야 되겠죠.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주식수가 증가하겠죠. 그죠? 주식수가 이렇게 변동될 수 있는 거. 그 계정은 어디다가 집어넣으라고요? 자본 조정 계정에다가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얘 하나만 갖고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만 더 설명을 해드려 보게 되면 자본 조정 계정의 증가 항목, 여기 미교부 주식 배당금도 있지만 또 뭐도 있느냐면요, 여러분 그 스탁옵션이라는 거 들어봤나요? 우리말로는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어로는 영어가 더 익숙할지는 모르겠지만 스탁 옵션. 이 스탁 옵션은요, 경영진을 갖다가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처음 들어올 때 스탁 옵션, 회사의 주식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10만 주 주기로 해요. 10만 주를 주기로 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 회사의 주식값이 한 주에 얼마냐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현재 이 회사의 주식값은 시가가요. 현재 시가가 10,000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나중에 이 10,000원으로 주식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돈 달라고.
근데 보통 이런 경영진들을 스카우트하게 되면 이 스탁 옵션은 3년 후에 행사할 수 있는 게 보편적인 기간이에요. 3년 후에 몇 년 후? 3년 후에 그러면 이 경영진한테 이 스탁 옵션을 왜 주는 거예요? 회사 운영 잘해서 우리 회사의 주식값을 많이 경영 잘해달라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3년 후에 얘가 얼마짜리가 됐냐면 여기 회사 운영을 잘해서 4만 원이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주식을 얼마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지금? 처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 만 원에 행사할 수 있다 그랬었죠. 3년 후에 주식값은 얼마가 됐으니까? 4만 원이 됐으니까 한 주당 차이가 얼마가 생겨요? 3만 원이 생기죠. 3만 원인데 지금 몇 주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해 드렸어요. 3만 원에다가 이 사람이 스탁옵션 행사할 수 있는 거 10만 주 받았어요. 그러면 금액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꽤 많이 되죠. 그쵸? 이렇게 지금 스탁옵션을 행사하게 되게 되면 주식의 수가 증가하게 돼요. 왜? 발행해서 줘야 되니까. 근데 실제로는 발행해서 주지는 않아요. 주식을 발행하지는 않고요. 그 차액만 계산해서 그 경영자한테 지급을 한다는 얘기죠. 이거 실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 국민은행 행장이셨던 그 김정태 행장이 바로 요 주인공이에요. 처음에 국민은행에 입사할 때 최고 국민은행 행장으로 들어갔을 때 주가가 10,000원에서 12,000원이었었거든요. 3년이 지난 후에 4만 원이 넘었었어요. 그때 이분이 주식을 행사해가지고 번 금액이 164억이에요. 스탁옵션 행사해서. 근데 그거 다 기부했어. 아, 사뭇 그 마음가짐이 나 같아. 나도 164억까지 거 한다 뭐. 자, 그래서 스탁옵션 하나 예를 더 들어드린 거예요. 이렇게 회사의 주식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계정은 어디에다가 집어넣는다? 자본 계정에, 자본 조정 계정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본 계정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본 계정이 어디에 속한다? 자본 조정에 해당된다. 자, 그럼 이렇게 1시간 넘게 주식 여기 자본 계정에 대해서 나름은 설명을 해드렸는데 계속 이어서 여러분 교재에 있는 문제를 직접 입력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게 되면 이해하는 게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회사는 지금 1000번 세무전자 여기 열어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98페이지에 지금 문제 주어진 대로 거기 회계 처리 먼저 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얘는 날짜가 며칠이어야 되겠습니까? 2월 27일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차변에 뭐라고 쓰셔야 돼요? 우리 지금 처분하는 금액이 보니까 현금 배당은 400만원, 주식 배당은 100만원, 그 다음에 사업확정 적립금 100만원, 총 얼마가 되나요? 600만원이죠. 그죠? 600만원인데 거기 지금 이익준비금 물음표 하나 띵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50만원 들어가면 되겠죠? 맞아요? 얼마? 현금 배당 얼마? 아니, 쏘리. 나 500만원 봤어. 이렇게 재밌게 수업을 하려면 잘못 보고 그래야 되겠죠? 현금 배당이 지금 400만원이기 때문에 이익준비금은 40만원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거 상법상의 최소 금액을 아는지 모르는지도 물어본 문제예요. 그럼 총 우리 아까 제가 계정 차변에 뭐라고 쓰라 그랬어요? 미처분 이익 잉여금 쓰라 그랬어요? 2월 잉여금 쓰라 그랬어요? 미처분 이익 잉여금도 코드번호 377번 있어요. 근데 걔는 어디서 쓰는 용어라 그랬어요? 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쓰이는 용어예요, 걔는. 근데 회계 처리할 때 이 결과가 재무상태표로 와야 되기 때문에
회계 처리할 때는 계정 뭐라고 쓰라고요? 2월 2 잉여금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코드 번호 375번 쓰면 2월 2 잉여금 써줄 것이고요. 금액은 총 640만 원이죠. 640만 원 쓰시고, 자, 대변에다가는 첫 번째 나온 계정이 현금 배당이었었죠. 현금 배당은 계정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그랬었어요. 미지급 배당금 265번 하고, 금액은 400만 원. 그다음에 주식 배당은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 했죠. 미교부 주식 배당금. 거기 코드 번호 한번 보세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코드 번호가 300번대죠. 제가 300번대는 자본기정이라고 했었죠. 여기서 금액은 얼마? 100만 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업 확장 적립금, 그대로 그게 계정 명칭이에요. 사업 확장 적립금 해가지고 금액으로는 얼마요? 100만 원. 아, 근데 참 빠지는 거는 2월 2 잉여금 이렇게 빠지고요. 여기 하나 제가 그냥 건너뛰었는데, 거기 이익준비금도 그냥 계정의 명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회하실 때 그냥 이익준비금 하면 이익준비금 351번, 이것도 자본계정이죠. 여기다가 4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첫 번째 문제는 일단 끝났죠. 근데 또 뭐 더해주라 그랬어요. 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하라 그랬었죠. 정기분 여기 회계 누르셔서요.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클릭해서 한번 열어보세요. 날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비어있는 자리에다가 어떻게 해요? 이거 작성하라 그랬으니까 현금 배당은 400만 원 입력만 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주식 배당은 100만 원, 사업 확장 적립금도 100만 원, 그다음에 이익 준비금에다가는 4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땡 하고 끝났단 말이죠. 되셨나요? 그러면 1번 문제는 여러분이 다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해당되는 거 회계 처리도 끝났고요. 여기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도 마무리가 된 것이랍니다. 되셨죠? 자, 이번에는 299페이지에 여기 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3월 2일 이사회 결의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유상증자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아까 제가 주식 한 주 발행한다 그랬을 때 현금이 오고 가고 했죠. 제가 아까 설명해 드린 건 다 유상증자예요. 즉 유상이라는 뜻은 돈을 주고 돈을 받고 그 다음에 주식을 발행했다는 뜻이랍니다. 그 다음에 주식 발행 대금은 전액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이 됐다고 얘기하고요. 신주 발행비는 현금 지급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것도 아까 연습했던 거 저기 화면 보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3월 2일 이렇게 써놓고요. 자, 보시죠. 지금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유상증자했다면 증자라는 말, 주식 발행했다고 얘기 안 하고 친절하게 증자란 말을 썼어요. 그러면 주식의 액면금액은 지금 얼마라고 나와 있나요? 주식의 액면가액은 5,000원이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주식 발행 가격은 한 주에 얼마래요? 7,000원이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주식수는 몇 주를 발행한다 그랬어요? 1000주?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주 발행비 비용이죠. 비용은 얼마래요? 50만원. 자, 요거 그대로 한번 입력해 볼게요. 지금 보통예금으로 주식을 발행했으니 차변에 보통예금은, 자, 저기 뭐죠? 신주 발행비 비용이 있잖아요. 얘는 나중에 할게요. 우선 주식 발행하는 것만 해봅시다. 보통예금으로 얼마가 들어와야 되겠어요? 7,000원에 발행했다니 7,000원 곱하기 1000주 하면 700만원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식을 발행하면 제가 아까 증자라고 해놓고, 증자는 대변에다가 자본금 이렇게 써야 된다 그랬었죠.
자본금 쓸 때는 원칙이 어떻게 쓰라 그랬어요?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으로 쓰라 그랬죠. 그러면 자본금은 얼마가 증가해요? 자본금은 500만 원이 이렇게 증가하죠. 그러면 주식을 발행하고 보니까 여기 차변, 대변에 금액이 지금 얼마가 차이가 났어요? 200만 원 지금 차이가 나고 있죠. 이 200만 원 이름이 아까 뭐라고 제가 얘기했나요? 얘를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이렇게 불렀었죠. 그죠? 자, 지금 이거 제가 화면을 못 보니까 이렇게 지금 주식 발행 초과금이 생겼는데, 그죠? 주식 발행 초과금이 생겼는데 여기 지금 신주를 발행할 때 비용을 썼대요. 얼마를 썼대요? 50만 원 썼다 그랬죠. 그러면 주식을 발행해서 그 발행 비용을 줘야 되니까 우린 초과금은 200만 원이 아니라 여기서 얼마를 빼야 돼요? 50만 원을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얼마가 되겠어요? 150만 원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한테 그 주식 발행 그 하고 나서 증권회사에서 돈 보낼 때 700만 원을 보내겠어요? 자기네 수수료 50만 원 빼고 보내겠어요? 자기네 건 빼겠죠. 그러면 보통 예금으로는 얼마가 들어오겠습니까? 650만 원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되셨나요? 자, 근데 거기 문제 보시게 되면 2번 문제 끝에 관련 계정 조회해서 회계 처리하라고 나와 있죠. 그죠? 관련 계정 뭘 보고 처리하라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겠지만은 여러분 그 전기분 재무상태표 조회해 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서 볼 수가 없으니까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조회해 보면은 얘 상대 계정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을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으면 여기 차변에 비용 성격이니까 지금 여기 전년도에 벌써 주식을 발행했을 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얼마 있나요? 100만 원? 제가 이렇게 주식 발행 할인 차금이 있으면 얘 반대 계정으로 먼저 상기시켜주고 나머지 거 처리해주세요. 그랬었죠. 그래서 얘를 차변에 있는 계정을 대변으로 먼저 없애줘야 되죠.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 여기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얼마부터 없애요? 100만 원부터 이렇게 없애주게 되면 주식 발행 초과금은 150만 원이 아니라 얼마만 적어주셔야 돼요? 50만 원만 적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회계 처리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유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계정 저도 3월 2일 날짜로 해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통 예금에는 얼마가 입금됐고, 근데 여기 참 아까 뭐죠? 신주 발행비는 현금으로 지급했대네요. 뭐야? 취소. 제가 문제를 다 못 봤네. 그래서 여기 다시 지울게요. 아니지? 지우는 건 맞네. 그럼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얼마만 남아요? 100만 원만 남겠죠? 주식 발행 초과금은 200만 원에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여기 뺐으니까 100만 원 이렇게 쓰면 되겠고, 보통 예금에 들어오는 거는 그대로 700만 원 다 들어오겠네요. $700만 이렇게 들어올 것이고, 대신 현금을 줬다 그랬었죠.
주식 발행 초과금은 그대로 50만원 현금이 나갔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현금 이렇게 50만원 나눠서 입력하면 되겠죠? 자, 됐어요? 여러분 요 TET 1급에서 말이에요, 이렇게 자본 계정에 관련돼서는 관련 계정 찾아보라는 것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됐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됐던 여러분들한테 그 상대편의 계정이 있는 거 꼭 조회하라고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조회해서 반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차변에다가는 보통예금. 보통예금은 어디 은행이에요? 한국은행. 한국은행 써주시고요. 금액은 700만원 입금됐고, 대변에다가는 계정이 자본금은 얼마였었느냐 하면 500만원이라고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 주식 발행, 우선 현금부터 쓸까? 현금 50만원 나갔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해가지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100만원 넣어주시고요. 나머지 주식 발행 초과금 해갖고서는 이 금액은 50만원 이렇게 처리하면 회계 처리가 다 끝났죠. 자,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그 자본 계정에서 1번 문제, 2번 문제 이렇게 흔하게 많이 여기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뭘 보셔야 되냐면 3번 문제 볼까요?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3월 6일 2월 21일 구입했던 자기주식 100주 총 50주라고 되어 있네요. 100주 중에서 50주를 주당 얼마에 팔았대요? 10만원에 매각하고 대금은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이 되었다고 하네요. 자, 50주 곱하기 10만원에 팔았으니 500만원이 입금됐던 거 한국은행에 거래 보통예금 입금된 거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를 몰라요 지금? 자기 주식이 지금 얼마 주고 사왔는지를 모르고 있죠. 그럼 자기 주식 알려면 어디를 봐야 되겠어요? 2월 21일 거래를 먼저 보셔야 되겠죠. 여기 일반 전표에서 2월 21일 거래를 조회해 보니까 지금 100주를 사갖고 왔는데 800만원이 나갔다고 얘기한다면 한 주당 얼마 주고 샀다는 뜻이에요. 지금 8만원 주고 샀다는 얘기죠. 그죠? 아, 한 주당 8만원. 알았어요. 자, 50주를 팔았으면 지금 금액 팔린 자기 주식은 얼마예요? 자, 여기 또 정리해서 분기부터 해드려 볼게요. 지금 2월 21일 날 지금 100주를 사갖고 왔다 그랬어요. 100주. 근데 800만원이라면 나누기 800만원을 100주로 나누게 되면 한 주당 8만원 주고 사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3월 6일날 이 중에서 50주를 얼마에 팔았대요? 한 주당 10만원 주고 팔았대요. 그래서 돈 들어온 거는 얼마가 들어왔다? 500만원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샀던 거는 한 주당 얼마였었어요? 8만원이었었잖아요. 8만원이었었으면 여기 50주 곱하기 8만원 하면 자기 주식은 얼마가 빠져나가요? 400만원어치가 빠져나가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얘를 회계 처리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얘기죠. 보통예금으로 500만원 들어왔으니 여기 차변에다가 보통예금 해주시면 되겠고요. 보통예금은 얼마? 50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자기 주식이 샀던 거 그대로 파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주식 해서 400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차익이 얼마 생겼어요? 대변에 지금 100만원이 이렇게 생겼죠. 얘 뭐라 그랬어요? 자기 주식을 갖다가
8만 원에 샀다가 10만 원에 팔았으니까 한 주당 2만 원이 남아서 이익이 생겼네. 그래서 얘를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이렇게 부른다고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되고, 그럼 이렇게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3번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일반전표에다가 3월 2일 날짜로 그대로 똑같이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3월 2일이 아니라 3월 6일이죠. 3월 6일 차변에다가는 보통예금 은행은 한국은행이라고 그랬었죠.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얼마가 입금이 됐냐면 500만원. 대변에다가는 자기 주식 해가지고 나간 거는 400만원. 나머지 100만원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되죠. 자기 주식 처분 이익 해가지고 100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게 되면 3번에서 여러분들한테 질문한 그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 문제 볼까요? 4번 문제 보시게 되면 3월 9일 전기에 장기 투자 목적 줄 쳐놓으세요. 여기 공인회계사 시험 문제에서는 보통 보니까 매도 가능 증권을 표시할 때 장기 투자 목적이라고 주로 많이 용어를 사용해요. 그럼 얘는 장기 투자 목적인 주식 매도 가능 증권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또 타회사 대한의 주식 100주를 100주 중에서 50주를 주당 2만원에 매각하고 대금은 전액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입금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유가증권 취득 현황이 나와 있는데 100주를 샀대요. 근데 살 때 액면 금액은 5,000원. 지금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은 액면 가액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얘는 시세 차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도 매도 가능 증권도 액면 가액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얼마 주고 샀냐면 한 주당 10,000원을 주고 샀대요. 그러면 100만원어치 샀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전기말에 평가 금액이 얼마래요? 15,000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자, 여기 화면 봐주세요. 자, 아까 설명해드리지 않았던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거 설명을 해드립니다. 지금 전기말이라 그러면 12월 31일 현재 이 매도 가능 증권의 가격은 얼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15,000원에 한 주당 15,000원에 지금 평가가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식수는 몇 주가 있었대요. 주식수는 지금 100주라고 얘기를 했었죠. 100주가 있었다고 얘기한다면 금액상으로는 얼마가 돼요? 15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작년도 12월 31일 현재 매도 가능 증권은 150만 원어치가 있었다는 뜻이랍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3월 9일 날 50주를 매각했다고 그랬었죠. 자, 50주 근데 얼마에 매각했냐면 2만원에 매각했다고 그랬었죠. 2만원에 매각했다 그러면 금액은 얼마가 생겼겠어요? 100만원 되겠죠? 100만원.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회계 처리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돈 들어왔다는 게 지금 국민은행으로 그랬지?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됐다고 얘기했어요.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얼마가 입금? 100만원은 입금이 됐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매도 가능 증권
이 얼마짜리가 지금 빠져나간 거예요? 50주면은 지금 75만 원이겠죠. 75만 원은 빠져나갈 것이고, 그리고 차이나는 금액이 얼마가 차이나요? 여기 25만 원 차이나죠. 여기가 25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서 얘를 갖다가 우리 계정을 쓰게 되면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 이렇게 써야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매도 가능 증권을 평가했을 때 지금 평가했다는 날짜의 금액이 지금 150만 원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을 평가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센스 있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있는지 손실이 있는지 조회를 해서 먼저 알아봐야지 돼요. 그죠? 그러면 전년도에 여기 아까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보시게 되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이 있는지 없는지 보셔야 돼요. 지금 보셔야 가서 자본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있을 거예요. 평가 이익이 있어요? 맞아? 평가 이익이 있어요? 그럼 평가 이익은 규정이 대변에 있는 자리죠. 자, 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조회를 해봤더니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얼마 있다고 그랬다고 그랬죠? 50만원? 50만원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제가 여기 거래를 기록할 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나 손실은 자본 규정이므로 자본 규정은 반드시 먼저 빼주고 그 다음에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매도 가능 증권은 이익자리니까 얘를 갖다가 없애려고 한다면 얘를 서변에다가 이렇게 없애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매도 가능 증권 여기 평가 이익. 근데 여기 평가 이익을 이 50만원 평가 이익은 100주에 대한 것이지 50주에 대한 게 아니잖아요. 100주에 대해서 평가 이익이 50만원 났었다면 지금 처분한 건 몇 주만 처분했어요? 반만 처분했잖아요. 그럼 반만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얼마로 해준다? 25만원만 이렇게 상계 처리해서 빼주셔야지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여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지금 바로 기록할 수가 없었던 거죠. 차변과 대변의 금액을 해보시게 되면 총 125만원이죠. 그럼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은 결과론적으로 얼마로 기록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50만원이 평가 이익, 처분이익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또 다시 한번 얘기해요. 여러분이 그 매도 가능 증권과 관련돼서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나 평가 이익은 평가자 들어간 거요. 자본 계정이에요. 근데 여기서처럼 매도 가능 증권 여기 처분 이익, 처분 손실은 처분자가 들어가게 되면 얘는 손익 계정이에요. 그래서 요거 구분 잘 하셔야 된다. 한번 다 써드릴까요? 계정들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참고로 한번 들어두세요. 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주식과 관련된 거요. 단기 시세차익 목적으로 주식을 사게 되면 얘가 평가할 때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 손익이라고 쓸게요. 그냥 손익은 다 손익 계정이에요. 그 다음에 똑같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익도 다 손익 계정이에요. 그리고 또 매도 가능 증권 여기 처분 손익도 다 손익 계정이에요. 근데 뭐만 자본 계정이에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얘만 자본 계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계정들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은 어디에 있었죠?
자본 계정에 어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들어가 있던 계정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단기 손익 계정이에요. 손익계산서에 다 들어가는 계정들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세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반복하시다 보면 다 기억날 것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본계정 오늘 이번 주 안에 꼭 익히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자, 지워도 되겠어요? 사진 찍는 거 보면은 이거 가서 또 유튜브로 보기 싫다는 얘기잖아. 유튜브 보면 다 나올 텐데. 됐어요? 자, 그러면 저도 요 계정 여기 날짜 며칠 날짜 했었죠? 3월 9일 날짜로 자료 그대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3월 9일로 하면 되겠고요. 차변에 보통리금 한국은행으로 해주시고요. 금액은 10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차변에 평가이익을 25만원만 빼주시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75만원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처분이익으로 거기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 계정 한번 보세요. 코드번호 몇 번으로 되어 있어요? 900번으로 되어 있죠? 그럼 영업 외 비용이 수익이 되겠죠, 얘는.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 981번으로 되어 있네. 자,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계정 다시 한번 조회해 보세요. 매도 가능 증권 계정을 조회해 보시면 거기 계정이 123번하고 178번 두 개가 나오죠. 123번은 매도 가능 증권이 유동자산에 또 있어요. 단기 매매 증권이요. 단기 투자자산.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비유동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분이 인정 질문을 하는데, 선생님 만기 보유 증권도 그렇고요, 매도 가능 증권도 계정을 조회했더니 두 개가 나오는데 어떤 거 써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위에 거는 유동, 밑에 거는 비유동이에요. 아시겠죠? 기간으로 구분하실 때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게 되면 3월 16일 거래가 나와 있네요. 당사는 하나금융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퇴직금 추계액의 100%를 다 납입하고 있다고 하네요. 3월 16일 퇴사하는 김수연의 퇴직금은 전액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로 이연한다고 되어 있고요. 사업명 퇴사 사유 자발적 퇴사 퇴직금 800만원, 퇴직금 신청 근거 산정 근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당사는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를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설정합니다. 근데 얘를 딱 읽고서 이거 도대체 회계 처리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이런 생각 드시나요? 회계 처리 할 수 있나요? 웃고 알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5번에 3월 16일 거래인 경우, 얘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우셨던 퇴직연금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회계 처리하는 방법도 한번 더 설명을 해드려야지 이해가 제대로 될 것이랍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 5번 문제 6, 7, 8, 9 얘는 지금 시간이 벌써 1시간 반이 거의 다 돼가서 여기 4번 문제에서 파일을 끊을게요. 끊고 여기 수업을 다음 걸로 연결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